안녕하세요. 10년차 어린이집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마루육아TV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대략 한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봐왔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느낀 육아 꿀팁을 현실적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몇 번을 말해도 효과가 없고 못 알아듣는 건 전혀 소용없는 방법으로 야단을 치고 있다는 말이죠. 아이를 위해서 야단을 치려다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화를 내면 아이는 혼동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부모들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고 올바른 잔소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저의 경험과 여러 책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아이들과 겪은 경험과 사례가 많아서 재미있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실제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조금이나마 바꿔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잔소리가 주는 가장 큰 영향은 아이의 뇌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생각의 폭이 적어지고 점점 더 주눅드는 인생을 보내게 돼요. 조금 무서운 표현이지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반복형 잔소리. 또 저런다. 답답해. 아이의 특정 행동이나 성격을 넌 이렇다 라고 규정짓는 잔소리는 아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저하시켜서 아이는 잠재의식 중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아이에게 이해가 안 되는 아이라고 말해버리면 대화의 문이 닫히고 부정적인 감정은 증가해요. 아이들의 뇌는 멈춤과 동시에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멈추고 우리 부모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이의 마음에는 무관심하고 부모의 감정에만 집중한 실패한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에게 곤욕이죠. 어린이집 교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정리하자 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수업을 위해서 이전의 활동을 정리하는 건 필수인데 매번 듣는 이 말을 몇몇 아이들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울기도 해요. 정리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유아는 하기 싫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회피하게 되고 어린 영아는 더 놀고 싶고 하기 싫은 행동을 해야 하니까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라고 물어요. 대부분의 반복되는 잔소리는 아이의 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꼭 이뤄져야 한 규율이나 행동은 칭찬하면서 그 능력을 키워주고 성장하면서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규율이 습관화가 되면 아이도 부모도 힘들지 않고 아이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잔소리가 아이의 뇌를 멈추게 하는 것, 필요성을 모르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차단하고 뇌는 멈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못한다거나 배움이 늦는다고 혼나는 아이들 중에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되는 아이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너무 작고 어린 존재라서 오히려 이런 강압적인 말들은 아이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성장에 대한 여지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잘못 방향이 틀어지면 잔소리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친구나 외부 관계와의 친밀도만 점점 높아지면서 집에 안 들어오거나 심한 경우 비행으로 빠지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잔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하는 잔소리를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첫째, 잔소리 대신 동작 하나하나를 칭찬하세요. 아이와 관계가 망치지 않아야 소통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만 갈등이 예상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요. 아무리 좋은 잔소리더라도 관계가 멀어지고 소통이 불가한 아이에게는 약이 되지 않아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관여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제력을 그리고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주세요.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바깥놀이를 나가려고 친구들은 나갈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 한 명이 꿈을 대고 있어요. 교사가 조급한 마음에 아이의 옷 입기를 도와줬어요. 아이는 옷 입기를 거부하고 나가기 싫다고까지 하면서 때려부려요. 그 후로 옷을 입을 때면 스스로 입기를 거부하고 힘들다면서 도움부터 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동작을 재촉하는 말로 아이 스스로 나는 느림보라고 생각하게 하는 말보다 한 가지 동작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 아이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 우와 혼자서도 단추 잘 끼우는데 아주 잘한다 라고 해서 해낸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재촉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은 빨라질지 몰라도 아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전 속도로 돌아가거나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는 칭찬을 들으면 그 행동을 다시 하려고 해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더 잘하게 됩니다. 둘째, 포인트를 집어서 한 번에 핵심만 말하세요. 주저리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핵심만 간결하게 핀셋 잔소리를 해보세요. 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떠들면 힘들지도 않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엄마 지금 중요한 통화하고 있어. 잠깐 블록놀이 하고 있을까? 라고 대안을 알려줍니다. 잔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요점만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자녀 교육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언 중에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고 행동은 한계를 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감정에는 잘못된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생떼를 쓰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 채 엄마 감정만 지시만 전달하는 잔소리, 그런 잔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아이가 할머니와 어린이집에 들어서자 바로 떼를 쓰면서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바로 옆에 할머니가 계신데 정말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걸까요?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고 어린이집에도 오기 싫었던 거예요. 교사가 할머니 옆에 계신데 왜 울까? 울음 그치고 할머니한테 예쁘게 인사해보자 라고 하면 아이가 울음을 그칠까요? 교사는 아이의 마음은 무관심한 채로 아이에게 평소의 모습만 원하고 있어요. 우리 마루와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구나. 할머니, 우리 마루에 한번 꼭 안아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할머니가 가셔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어떤 신난 놀이를 할지 말해줍니다. 자신의 감정이 수용된 아이는 더 이상 떼를 쓰지 않아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면 아이는 귀를 열어주고 교사가 하는 말이 더 잘 들리게 되거든요. 6, 7세의 유아는 감정을 수용해준 후에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언급하고 문제 행동이 가져올 결과도 설명해주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적절한 타협점도 찾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빨리빨리 해 라는 잔소리만큼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그게 잔소리예요. 어른도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못하고 담배를 끊고 싶고 그런데 못 끊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러라고 하면 잔소리입니다. 빨리 좀 해. 엄마가 아까부터 말했잖아. 이런 말들로 아이를 재촉하는 부모는 많지만 어린아이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빨리 서둘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미래 예측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발달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것이죠. 아이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다그치면서 몇 번을 말해야 엄마 말을 알아듣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부모의 말을 따를 능력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몇 번을 말해도 아이는 따를 능력이 없어서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면서 아이의 자기 긍정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는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춰서 요구하고 적절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빨리 해! 라고 말하기보다 서두르지 않으면 학교 지각해. 8시에 집에서 나가자.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잔소리는 아이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합니다. 4살 아이는 내일을 계획하고 예측할 만한 능력이 없고 6살 아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없다고 해요. 6살 아이에게 내일 준비물 같이 챙겨볼까? 라고 말하면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지만 4살 아이에게는 이마저도 힘들다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랑만 비교하게 되잖아요.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많은 신뢰와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왕 할 잔소리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 아이의 반발심을 줄이는 동시에 부모가 바라는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이 최선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모의 변화된 조언으로 우리 아이가 단번에 바뀌길 바라는 헛된 기대를 접는 것도 중요해요. 지키고 싶은 행동은 잔소리가 아닌 끊임없는 칭찬으로 키워주세요. 부모는 아이보다 기다리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오늘은 잔소리가 아이에게 미치는 공통적인 영향과 잔소리를 수정할 수 있는 3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다 반영하기에는 어렵지만 3가지 중에 내가 하나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하는 게 있다면 꼭 해보시고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칭찬 한마디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모습도 보고 아이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게 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의 엄마들에게 공유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육아 꿀팁을 함께 나눠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